박수 치고 시작합시다. 네, 박수. 천만 돌파. 맞추셨죠? 네. 권빈님이. 네, 이거 유일하게. 사실 네. 설마 댓글에도 이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역사적인 일이에요, 저에게는. 제가 뭐 부산행이랄지 명량이랄지 뭐 이런 영화들, 국제시장이랄지 뭐 약간 뭐 만드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다라고 막 욕을 했었던 영화들이 다 1,000만을 넘고 막 제가 만추를 보고 와 만추 500만 원 거뜬하겠는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충무로의 펠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1,000만을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뒷얘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CJ 분한테 1,000만 하는 거 내가 맞췄다라고 했더니 네가 그 말을 해서 2,000만 될 영화가 1,000만 증인이랑 김유한 가족 취향이 굉장히 갈리는 영화인데 증인이 더 고민되는데 김유한 가족이 조금 더 나았던 걸로. 저는 그냥 극한 직업을 한 번 더 볼래요. 김유한 가족을 보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네. 직전에 네. 증인을 봤는데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건 이변이 없는 한 증인이겠구나.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네. 와, 증인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도저히 어느 영화가 더 낫다는 선택을. 개인적인 취향은 저는 이제 김유한 가족이었고 어떤 영화가 더 잘 될 것이냐 약간 그 취향의 그 폭이 김유한 가족이 좁은 시장인 것 같고요. 저는 왠지 정이 가는 영화 좀 약간 허술하고 좀 약간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요즘 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증인. 마음을 들게 하는 증인의 표를 주겠습니다. 네. 증인 얘기 그럼 먼저 해볼까요? 임지우 학생 맞지? 낯선 사람이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아니 알았어. 잡혀인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전 지우를 믿어요. 나는 의뢰인과 내 논리를 믿거든요. 하여튼 증인은 이거는 롯데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당선된 거고요. 이한 감독은 지금 2002년 연애 소설 이후에 10몇 년 동안 진짜 한결같이 착한 영화만 만들어 오신 분이에요. 휴머니즘 가득한 영화가. 네, 그러니까 충무로에서 이렇게 착한 영화를 계속하면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감독님이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자기의 기본 모토는 영화에서 인간의 추악함 다루는 감독들이 있으면은 자기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화들을 만들고 싶은 게 자기의 꿈이고 희망이라고 하는데 전 막내님은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약간 흘리셨다고. 사실 김유한 가족은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고 증인은 정말 기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포스터에서부터 증인, 정우성, 김양기 그리고 그들의 눈빛과 그 초록빛을 담은 포스터. 아 정말 뻔한 그런 법조인의 고민과 어떤 장애를 다룬 뭐 그런 내용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전 생각보다는 그렇게 뻔할 수밖에 없는 소재에서 나름대로는 좀 긴장감을 주고 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게 정말 상투적이고 되게 직설적으로 묻는 내용인데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요즘 좀 제가 최근에 봤던 한국 영화들은 뭔가 좀 괜히 꾸미려고 하고 좀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 성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도 밥도 안 되거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이거는 뭐랄까 좀 어떻게 말하면 정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이 오히려 저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서 그런지 그게 조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그 영화를 처음 보고 왔을 때 우리 순 기자가 코웃음을 쳤던 코웃음까지는 아니고. 정말 코웃음을 그 사무실에 딱 영화 시사회가 끝나고 사무실에 딱 오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저도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게 사이코패스. 사실 영화를 되게 별로로 봤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면서 얘기하잖아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 포인트였어요.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난 이 영화가 너무 별로였고 시시했는데 그랬던 거 보면은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착한 마음을 응원해주고 싶은 생각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걸까요? 정우성이 어쨌든 그 영화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포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노력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도 사실 살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어쨌든 최대한 다 나름 노력하고 살지만 그걸 누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에 이 모양 이 꼴은 아닌 거지.
그런 게 좀 판타지지만 모두 마음속에 갖고 있고 네. 그렇게 되고 싶은 것들을 좀 건드려준 면이 모두 다 네. 현실이 그런 거 아닌 건 아는데 촌스럽지만 오히려 전공법이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화를 리뷰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분명히 착한 의도에서 시작을 한 영화고 뭐 연출하는 방식을 봐도 딱히 이 감독이 그런 자신의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 문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약간 냉소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서 코웃음을 치게 됩니다. 네네. 코웃음 아닙니다. 되게 너무 이 영화는 너무 순진무구한 거예요. 네. 비현실적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영화가 착해도 감독을 만나보면 마초고 되게 못돼 처먹은 사람들 네,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감독님을 만나보니까 그 영화가 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선한. 이 증인이라는 영화가 목격자 같았다면 네. 저는 아마 거의 뭐 쌍욕을 남발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목격자는 겉으로는 착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막상 영화를 보면 그저 막 그 영화를 장르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악용을 많이 하는 게 보였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전 처음에 왜 자폐아가 나오는 것 때문에 좀 거부감을 가졌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도 그 그랬어요. 며칠 먼저 개봉했던 영화 중에 언니의 네, 자폐아가 언니. 나오는데 되게 자극적으로 소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전혀 가학적인 면이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한 의도에서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선한 의도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가 결말부에서 약간 좀 실망을 했었죠. 미스터리 영화의 반전처럼 이렇게 활용을 사실 해버리니까.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순간 예상을 근데 사실 하죠. 이 영화도 약간 그 제 기준에서는 선한 의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지점이 있었어요. 자폐아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게 없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실상은 마지막에 그 자폐아가 대단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번트 중 묘사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사실 영화에서 쓰는 스테레오타입이거든요. 레이맨에서 맞아요. 네. 레이맨에서 출발한. 그래서 저런 거는 좀 이게 부주의하지 않았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편견에 대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영화야말로 편견을 깨지 좀 젖어 못했다. 있다. 네, 편견을 깨지 장애인을 못했다. 모자란 사람 아니면 넘치는 사람. 처음에는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아니야 사실 이렇게 대단하고 그런 초인처럼 묘사하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말이 안 되죠. 없나. 사실 근데 장면은. 이 영화에서 좀 다른 게 뭐냐면 자폐를 다루는 게 이제까지는 행동적인 특징으로서 이 자폐나 이 서번트 중인 했다면은 이 영화가 좀 중점을 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듯이 이 자폐에도 이게 받아들이는 감각이나 모든 촉각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이해를 서로 소통해 가는 과정을 그거에 좀 중점을 두면서 이 영화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제 좀 후배 중에 하나가 자녀가 지금 이 같은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로는 그 많은 자폐아 중에서 이 특별하고 다른 능력을 발견되는 경우는 반의 반도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영화적인 소재로 해서 그 특별한 능력을 거기 한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자폐를 가진 부모들은 또 한번 자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렇게 자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 그 부분은 좀 고마워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랑 우리랑 뭐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되냐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런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일반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 같은 거를 보여주거나 그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특수학교를 다니다가 뭐 일반 학교를 가게 되는 결말이라든지 이거는 반대로 역으로 이제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같은 게 요즘 고민 없이 그냥 찍어내는 영화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섬세하게 생각을 했다는 걸 저는 조금 느낌을 받아서 원작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좀 가족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서 그 부분을 공감 대폭을 좀 넓혀주려고 한 노력은 있었다고 봐요.
하여튼 정우성 씨가 이번에도 이렇게 어깨에 힘을 빼고 좀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코스프레를 좀 하셨는데 정우성 씨가 그렇게 못하는 배우가 아니구나. 잘하는 배우도 잘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정우성이 들어오면서 이 영화가 평범한 그 소품일 수 있는 게 상업성을 갖게 됐다고 봐요. 근데 저 왜 이렇게 합성 같았어요. 보면서 그 정우성 씨가 그 아버지 팬티를 이렇게 막 네. 욕실에서 빨잖아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저 사람이 의외로 손빨래를 해봤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우성 연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법정씬에서 변호사도 사람입니다라고 소리치는 그 장면에서 저는 그 정우성의 어떤 그 연기의 톤의 매너가 썩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 이한 감독의 연출 톤이랑 맞춰진 것 같아요. 오버하지도 않고 그렇게 너무 깔아앉지도 않고 네. 송윤아 씨랑 둘이 같이 걸어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네. 맞아요. 배상금을 받아내는데 집중하라고 이렇게 실리를 챙겨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뭐 다른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보면 그런 대사가 오갈 때 되게 막 싸늘하게 변할 법도 하거든요, 네, 사실. 맞아요. 그 순진하면서 벗어나서 이제 속물이 됐다는 듯이 그렇게 묘사를 할 법도 한데 그냥 되게 일상적인 톤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가는 게 이게 원작 시나리오에서는 워낙은 이 정우성 캐릭터가 게이였어요. 게이여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대기업에서 하는 영화에서 이게 투자를 하면서 보편적인 얘기를 좀 바꾸자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노총각으로 갔고 특별 출연은 송윤아가 했던 역할도 없었고 거기 굉장히 작은 시나리오가 좀 상업적인 영화가 된 거죠. 가족 드라마로. 근데 게이였으면은 설정이었으면 더 좀 입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도 소수자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해하는 그러면서 그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좀 더 울릴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캐스팅이 센 배우가 안 됐겠죠. 정우성도 그렇고 송윤아도 그렇고 대본 가서 진짜 다 거기 거절하고 되게 기다릴 줄 알았는데 시나리오 읽자마자 모두 다 딱 오케이. 송윤아는 또 역할도 진짜 작잖아요. 그렇죠. 그 지우가 먹는 젤리가 있잖아요. 저도 궁금하던데. 그거를 파란색? 싸제가 아니라 제작한 거래요. 아, 그렇지. 근데 그 젤리를 만드는 데만 700만 원이 들었다고. 네? 그 자폐 아동들이 그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을 선호하니까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걸 게 위해서 있구나. 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김한길은 누구도 욕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연기 너무 잘하던데. 너무 잘했어요. 연기 너무 잘하고. 저는 이제 뭐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헬스클럽에 그 자폐아가 한 명 있었어요. 그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인데 걔를 이제 자주 봤었기 때문에 그 어떤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똑같다고 해야 되나? 증세라는 게 이런 게 이게 자칫하면은 좀 과할 수 있고 그러면 우스꽝스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너무 딱 알맞게 되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향기양이랑 인터뷰에서 어떻게 연기를 중점을 두고 연기했냐면 기자님도 이랑 나랑 모두 이렇게 있는 분들이 성격이 다르듯이 이 자폐아도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특성이 다른 각자 개인 이기 때문에 자폐아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 그걸 따라하거나 흉내내거나 계산하지 않고 이한 감독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고 향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표현을 해봐. 그래서 그 큰 틀을 잡아놓고 거기서 자기가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조금 천재인 것 같다. 정말 많은 아역 배우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이 향기양이 참 다른 게 이게 인성이 되게 선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보니까 부모님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네가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안 할 때도 있었고 작품을 보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얘는 학교를 다니고 떡볶이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거를 다른 그 학생들은 똑같이 다 경험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생활적인 느낌이 나고 더 이렇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 정말 순진하구나. 너무 순진무구하구나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검사역 검사와 변호사와의 관계죠. 너무 터무니없는 저는 이제 그
PMC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뭔가 하나가 걸리면 영화에 몰입을 못해요. 네. 이해를 못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백만 어떻게 보셨어요? 뺑반은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없는 영화인데 검사와 변호사가 하나의 증인을 놓고 계속 만나.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갖게 해서 도무지 저는 재밌게 볼 수가 없었어. 네. 동화적인 영화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영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설정 자체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순호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때가 묻은 사람도 아니고 뭐 지금 갓 이제 뭐 민변에서 활동하다가 갓 로펌에 들어가서 아직 파트너는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난 이제 뭐 너무 멀리 왔어.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어. 그런 걸 안 한다. 수호는 이제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착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도의 상황 설정이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을 또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너무 자기적이다. 욕하는 사람이 접니다. 저 너무 법정에서 갑자기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갑자기는 아니지만 네. 태도를 돌변시키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이 자폐아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판타지라고 생각해서 저거는 말이 안 된다. 그 인물 변화는 좀 저도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급작스러웠죠.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좋은 사람이 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어차피 이 사람은 원래 민변 출신이었고 원래 송윤아랑 뜻을 같이 하던 사람이었고 원래 그냥 기본 베이스는 백지처럼 착한 사람인데 그 로펌에 들어가면서 잠시 잠깐 일탈하고 돈이 필요하고 근데 또 파트너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헛발을 한번 뒤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해요. 그 현상이 그 돌변하는 상황이 법정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얘기했더니 충분히 그런 비판 감내할 생각하고 많이 토론이 있었지만은 감내하고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같은 날 김요한 가족이랑 개봉을 했는데 증인이 훨씬 어쨌든 관객들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가 흥행을 한다면 흥행 성공적으로 이어간다면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천은 절대 안 하겠죠. 자 그럼 김요한 가족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물렸어! 걔한테 물리셨슈. 걔한테 물린 거 아니라니까. 살아있는 시체 들어봤어? 좀 필요고. 저놈의 X야. 내 머리 묻는. 나 어떡해. 김요한 가족은 진짜 호불호가 정말 극명하게 나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 가는 이 좀비물의 정체 없는 이 장르에 되게 당황스러우면서 웃음 포인트를 못 잡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 모든 장르의 규격이랑 이 법칙을 다 깨버린 이 자유분방함에 유쾌하게 웃는 관객들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뭐 별의별 좀비 영화를 다 봤고 B급 영화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미없었어요. 웃음 포인트가 너무 약해, 유머 포인트가 너무 약해서 물론 뭐 극한 직업으로 인한 악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버가 됐고. 극한 직업이랑 웃음의 그 색깔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극한 직업이 막 푸하 이렇게 터지는 거라면 이건 약간 이런 근데 이제 영화인 것 같은데. 톤이 코미디 영화지 사실 뭐 그렇게 웃음 포인트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초반부만 웃고 초반부에는 그래도 웃었는데 그 후로는 지치죠. 박사님 영화 재미없을 때 딱 그런 표정으로 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이제 메모장에 막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보는데 어느 지점에서부턴가는 이제 메모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냥 내 재밌어서? 몸을 이 영화에게 맡기자 그냥. 정도였어요? 저하고는 정 반대예요. 저도 좀비 영화 되게 좋아해서 뭐 월드워 Z라든지 나는 전설이라든지 뭐 이런 좀비 영화들 보면 대체로 이제 그 규모가 뭐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런던이 파괴되고 전 세계가 파괴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읍을 초토화시켰어요. 청도의 한 읍을. 전 일단 그게 너무 버스 터미널 거기 군인들 지나는데 일단 거기서 저는 이미 약간 무장해제가 된 거죠. 저는. 네. 이 영화에서 그 충청도 유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극한직에서 치킨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 난 정세영 씨 그 충청도 사투리가 간 떨려갖고 그러고 눕혀. 형이 장남이잖아. 무슨 이럴 때만 장남이가 장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난 그래서 충청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저는 그 이수경 배우도 충청도 사투리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용순에서도 충청도 사투리를 했었잖아요. 뭔가 막 가려면은 컨셉을 좀 아예 좀 더 갔으면 좋았을 건데 약간 조금 애매하게 주춤한 느낌 같은 걸가 있어가지고 근데 한국 네. B급 영화의 좀 문제인 것 같아요. B급 영화 같은 경우는 진짜 막말로 이제 또라이 짓을 할 거면 끝까지 또라이 짓을 네.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흥행을 의식하다 보니까 어설프게 하다 말아버리니까 그렇죠. 이쪽도 아니고 네. 저쪽도 아닌 이 영화의 그 패드립이 엄청 중요한 유머 코드잖아요. 거기서 뭐 더 갔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를 그냥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신인 감독의 그 대기업이 투자한 한국 영화에서 이게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한계치가 딱 이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저는.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하도 고하게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 공감대를 맞추려다가 보니까 자제한 면이 전 좀 네. 보였어요. 네,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서 좀 평범해졌달까요? 네, 너무 평범해졌죠. 그런 네. 느낌을 받아서 힘이 좀 확 빠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김지훈 감독이 20년 전에 조용한 가족. 조용한 가족 맞아요. 조용한 가족인데 그 조용한 가족이 20년 후에 좀 다르게 변종 영화로 나온 것 같은 맞아, 느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조용한 가족에서도 박윤환 선생님이 맞아요. 아버지로 나왔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떠올릴 수밖에 또 없더라고요. 막내딸은 거기서도 표정이 없는 고경 네, 씨. 맞아요. 고경 근데 씨. 여기 그 이수경도 뚱한 게 좀 많이 맞아요, 비슷하고 맞아요. 좀 그거에 오마주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근데 조용한 가족보다는 좀 많이 좀 못한 것 같아요. 아, 못하죠. 근데 되게 많은 영화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영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네. 저는 신정환 감독의 맞아요. 차우, 시실리 차우. 뭐 이런 류의 영화들이 생각났어요. 그 신정환 감독의 영화를 봤을 때 약간 평범하지 않은 걸로 사람 웃기려고 하네. 그 영화도 생각났던데요. 주유소 습격 사건. 주유소에서. 그렇네요. 주유소 네, 네, 배경이기도 네. 하고 그 맞아. 트럭에 갇혀서 막. 근데 엄청 많았어요. 그 원바디스에서 네. 나온 것 맞아. 같고 그 랜드 오브 데드라고 음. 좀비 영화의 대부인 조지 로메로 감독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초중반에 연출하신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불꽃놀이가 나와요. 불꽃놀이로 좀비들의 정신을 교란시키는 장면 나온 거기서 또 따온 것 같고 새벽의 황당한 저주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라고 이 영화는 그 영화 저 재밌게 국내 개봉은 안 했는데 네.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할머니 좀비가 있는데 막 물어 뜯으려고 하니까 공격을 해서 틀니가 빠지거든요. 그 후에 물어. 무는데 이제 이가 네. 없으니까 네. 피해를 못 입히는. 아. 이 영화에서 이제 반대로 됐죠. 좋게 보면 오마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너무 짜깁기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영화 그 단점을 참 배우들이 많이 만회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제작자가 힘이 수완이 좋았든지 정말 좋은 배우들이 캐스팅이 정말 쫙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엄지원 씨가 가장 네, 엄지원 연기 좋았어요. 너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연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똥개에 나왔을 때 그 날라리 그 여동생 때 그때 느낌인데 맞아. 엄지원 씨가 워낙 이만큼 이미지하고 다르구나. 와이드하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본 모습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남길 씨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상적인 자신의 본 모습이 좀 나온 게 아닌가. 네. 굉장히 수다스럽고 굉장히 잔망스러운 매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연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나온 거 같아요. 부산행과 이 영화 김영한 가족 어차피 둘 다 한국형 좀비 영화인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당연히 부산행이죠. 정말? 부산행은 뭐 그나마 이제 좀 정통 좀비 영화에 가까웠고 김영한 가족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이제 조금 약간 변종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의 B급 좀비 영화라서.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산행을 처음 봤을 때 그 어떤 참담한 실망감. 약간 부산행의 어떤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의 구멍이 영화 전체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그 부산행의 어떤 어설픈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막 참을 수가 없는데, 근데 김영한 가족 같은 경우는 그냥 어설픈 잔치를 계속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돼요. 그나저나 그 남자
배우 좀비. 네, 연기한- 정가람. 네네. 음. 저는 그분을 뵐 일은 없겠지만 네. 양배추 너무 아니, 많이 드신 거 아닌가? 아니, 양배추 먹었을까?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4-5통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씹고 뱉고 뭐 씹고 먹어야기도 하고. 그게 근데 극한 직업의 배우들도 하루에 몇 마리씩 닭을 다. 먹었는데 근데 양배추는 안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치킨은 맛이라도 있지. 네. 치킨과 양배추는 양배추 생으로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가람 군의 근데 너무 잘생겼더라. 그러니까 외모 비주얼은 좋은데 연기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나뉘어요. 네, 그러니까 논란이 좀 근데-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건 그냥 컨셉 자체가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아니에요? 영화에서 네. 연기라고 할 만한 게 마치 프랑켄슈타인한테 너 왜 프랑켄슈타인 너 왜 연기 못해? 이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그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했을 때 세상 심리 변화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정가람 배우의 다음 작품을 보면 우리가 아니 정가람. 근데 정가람은 어떻게 보면 김수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인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또 어느 감독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외모세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딱 그러면서 딱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을 때 빛이 나고 그렇다고. 빛이 야, 많이 그 얼굴을 보고도 너무 잘생기지 생기지 않았다 않았다는 하면은 걸? 와, 너무 자세스럽지 않나. 그 정가람 배우 머리가 막 이렇게 있다가 싹 이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소리가 맞아. 아. 그럴만도 하지. 약간 원바디스를 의식한 캐스팅이 네, 아닌가. 그렇죠. 네. 니콜라스 홀트를.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얘기 안 할 수 없죠. 음. 좀비 로맨스이기도 하잖아요. 이 네, 영화가. 맞아. 저는 걔네 둘이 주인공 같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좀 원바디스로부터 영향이 지대해 보여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가라면 가고 음. 오라면 오고 날씨도 좋고. 그러면서 늑대 소년의 느낌도 어, 그것도 딱 그런데. 늑대 소년. 그렇기도 하네. 그래서 아까 그 빅초이님이 연기를 못한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송중기는 괜찮았거든요. 네, 아 송중기는 맞아요. 미세한 연기가 미세한 변화가 보였죠. 거기서의 송중기 연기와 여기서의 정가람 연기를 비교한다면 근데 또 그렇게 동등 비교로 할 수 없는 게. 근데 그 네. 늑대소년 같은 경우는 약간 정극이었고 이 김요한 가족은 코미디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차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늑대소년은 송중기에게 올인을 한 영화잖아요. 이거는 정가라면 그냥 n분의 1로 자기 몫만 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지금 오해를 고치. 내가 그렇게 못했다고 한 건 아니야. 그런 의견이 있다. 아니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선배. 증인 김요한 가족 별점 한번 매겨볼까요? 네. 각자?